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T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게스트 티나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네. 찾아오시네요. 어쩌다 보니 또 고정을 노리시는 건가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라는 말을 가지고 질문을 완전 아닌데 근데 뉴스 브리핑 제가 한 번도 이제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저번 주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근데 좀 몰아서 여러 번 참여를 해보려고 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항상 뉴스 브리핑을 한 주에 2개씩 뽑기 때문에 똑같이 4월 23일이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름은 애플의 진보입니다. 나 이런 주제 좋아. 무슨 주제인데? 애플이 좋은 거예요? 진보가 뭔데? 좋은 거예요? 둘 다요. 아, 그래요? 애플의 진보여서 뭐 IT 얘기입니다. 뭐 경제 기사라기보다는 IT 쪽 얘기인데 사실 제가 티나님이랑 사석에서 저를 아세요? 처음 뵙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옛날에 태블릿을 사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사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안 샀나 보네요. 근데 저는 확실히 마음 굳혔어요. 갤럭시 탭 살 거예요. 갤럭시 탭을 산다. 아주 좋습니다. 왜죠? 오늘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와 더불어서 4월 21일 날 신제품을 발표를 했거든요. 애플이 앞으로 바라보는 이상향, 그리고 애플이 왜 세계 1위 기업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냥 갤럭시니까 반대편이잖아요. 네. 반대편? 말이 좀 이상한가? 어쨌든 경쟁사 편이잖아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봐도 좀 혹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플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애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기업이구나. 뭐 그런 느낌. 애플을 그냥 오늘 아주 쪽쪽 빠는 발제가 되겠네요. 어떻게 빨아야 쪽쪽 빠는 거죠? 이 외국노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뭐 이 기술 쪽, 그러니까 IT 쪽 혹은 뭐 스마트폰 이런 뭔가 기기 쪽에서 애플이 가지는 힘은 막강하죠. 사실 산업의 스탠다드 같은 기업이고 그 스탠다드 같은 기업이 한 발짝 더 진보했던 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플 다니세요? 왜 이렇게 애플을 옹호하죠? 그랬으면 좋겠다. 티나님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긴 저번에 들어보니까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요?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애플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녹음하는 날이 4월 23일인데 네. 이틀 전이 4월 21일에 애플이 이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TV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발표를 했어요. 이 제품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는 이미 유튜브에도 엄청 많고요. 애플 제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를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어떤 제품인가가 궁금하시면 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 제품 발표를 통해서 애플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얘기는 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2020년 6월 애플에서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는 15년간 이어져 온 인텔과의 동맹을 결별하겠다. 이건 저도 알아요. 아세요? 네. 네. 어떤 사건이죠? 그거 아닌가요? M1인가?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좀 설명을 드리면 애플이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지만, 그러니까 핸드폰도 만들고 태블릿도 만들지만 컴퓨터를 만들죠. 네. 근데 컴퓨터에는 인텔 칩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인텔 칩이 안 들어가는 컴퓨터가 몇 년 전만 해도 찾기 힘들 정도로 인텔이 거의 독점이었죠. 네. 그래서 반독점법에 걸리네 안 걸리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인텔이 CPU 칩이죠? 그렇죠. 중앙처리 장치.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작년 6월에 그때만 해도 인텔은 전 세계 굴지의 기업입니다. 여기 말고 딱히 CPU를 갖다 쓸 때도 없다고 평가받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팀쿡이 발표를 합니다. 인텔 거 안 쓰겠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 거 쓸 건데요?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애플의 주가가 주춤했습니다. 미쳤나? 애플이 망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발표인가요?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인텔 아니어도 그 충격이 와닿지가 않아요. 좀 더 아시는 분은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이야?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칩은 애플이 만들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네. 아 근데 뭐 컴퓨터라고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아이폰은 아이폰 4, 그러니까 2010년 네. 아이폰 4가 나올 때부터 A라는 이름을 단 칩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뭐 A11 칩이 들어갔다, 뭐 A12 칩이 들어갔다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자기들 자사의 A 시리즈 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그럼 그 전까지는 무엇을 썼느냐? 삼성 반도체를 썼어요. 삼성의 이제 모바일 AP라고 하는데 CPU를 모바일 AP를 썼는데 똑같은 거예요. 삼성 거 쓰다가 그냥 자기들 걸로 바꾼 겁니다. 2010년에. 그거를 2020년에 10년 뒤에 이제 인텔도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사건인 이유는 뭐냐면 뭐 A 시리즈 칩을 2010년부터 해서 뭐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뭐 아이폰 잘 팔리잖아요. 성능도 좋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근데 어디까지나 애플이 만들던 칩은 다 모바일 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고 기어봤자 스마트폰, 조금 더 커봤자 태블릿 이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용 칩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벙찐 거죠. 주식이 주춤할 정도였으니까 좀 심각한 발표였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신기합니다. 왜 인텔을 버리냐라는 거에 뭐 직접 얘기한 거 아니지만 이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인텔의 성장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펼쳐야 될 세상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인텔이 못 따라간다. 라는 얘기가 이제 돌아요. 뭐 사실 저는 실제라고 봅니다. 사실 인텔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성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 성장이 아니라 신제품이 작년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애플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년 6월에 독립하겠다. 인텔 필요 없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티나님이 말씀하신 M1 칩이 말 그대로 M하고 숫자 1이에요. M1 칩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인텔을 뛰어넘었을까요? 그 칩이? 성능이? 아니면 인기가? 성능이. 그렇다고들 하던데. 넘었으니까 애플의 진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이번 에피소드에. 똑똑한데? 맞습니다. 모바일 프로세서만 만들던 애플이 처음으로 만든 컴퓨터용,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CPU가 인텔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성능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면 갤럭시 S1과 갤럭시 S10 정도? 기존 인텔 칩과 비교를 하자면요? 어떤 게? 이게 사실 사용자들이 체감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의 그런 팩트체크보다도.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얘기 나오는 평가들은 팬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뜨거워지면 팬이 돌아야 되잖아요. 식혀주기 위해서. 팬이 동작하지 않는다. 안 들린다. 칩이 뜨거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열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CPU가 가장 일을 힘들게 해야 될 때가 컴퓨터가 켜질 때거나 뭐 노트북이면 이렇게 덮개를 열어서 화면이 바로 짠 하고 나와야 될 때. 맞아. 우리도 일어날 때 가장 힘들잖아요. 사람도. 그런 느낌인가? 그것도 굉장히 빠르고. 왜요? 지금 갤럭시 탭을 사신 저도 분이잖아요. 맥북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사고 나서 그 M1이 들어간 맥북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작년 말에 나왔어요.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호평을 받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칩이길래 이래 하고 딱 갔더니 근본이 데스크탑용 CPU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지식을 정리하자면 데스크탑용 CPU라고 뭐 이제 흔히 이제 인텔 CPU라고 얘기하는 게 그 근본 있잖아요.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아키텍처의 근본이 X86이라는 근본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뭐 스마트폰을 만들던 모든 뭐 삼성도 포함해서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들은 ARM이라는 아키텍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뭐 전원선 연결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은 전력 효율 그리고 뭔가 장시간의 배터리 사용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고 데스크탑용은 전력이야 뭐 전선에서 뽑아 먹으면 되니까 고성능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M1 칩이라고 발표한 걸 딱 뜯어보니 근본이 모바일인 거예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왜요? 그 애플이 잘하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왠지 거기서 디벨롭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이 ARM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근본인 모바일 디바이스가 근본인 이 아키텍처는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구동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상용품도 거의 없어요. 시도한 회사가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성능이 안 나와요. 왜냐면 애초에 전력 효율을 생각하고 만든 칩들이니까. 근데 이걸 애플이 해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스코어, 그러니까 좋은 벤치마킹 성능을 보여주면서 성공을 하고. 혹시 가격도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 가격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 진짜 거보다. 혁신이네. 네. 개빡친다. 이거 더 빨리 준비해 오셨어야죠, 범례님. 좀 더 들어봐요. 네. 그리고 처음 봤는데 말을 그렇게. 네. 자, 어쨌든 엄청난 성능을 기록하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애플은 다르다. 애플은 뭘 해도 다르다라는 약간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4월 신제품 발표에서 더 큰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M1 칩이 아이맥이라고 하는 컴퓨터와 네. 아이패드라고 하는 태블릿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컴퓨터 사고 뭐 태블릿 따로 사고 스마트폰 따로 사고 하면 용도가 다 다르죠. 약간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크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바도 다를 텐데 지금 애플은 데스크탑 컴퓨터, 그러니까 설치해놓고 쓰는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들고 다니는 컴퓨터죠. 그리고 태블릿 모두 같은 칩을 쓰는 거예요. M1 칩이라는 동일한 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진짜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나는 그 칩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 범례님만 아주 그냥 큰 명감을 받았고 너무 뜨뜻미지근한. 우리 일반인들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야? 약간 이런 반응인데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선 컴퓨터에 있는 칩을 태블릿에 넣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왜냐면 발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태블릿들 진짜 컴퓨터에 있는 칩을 그대로 빼다 박은 제품들은 막 쿨러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태블릿인데 막 바람 빠지는 소리가 막 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떠나서 그냥 설치해서 쓰는 컴퓨터부터 들고 다니는 휴대용 태블릿까지 같은 칩으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대단하다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비용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이득이에요. 공장도 합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정도 좀 비슷해질 거고 그리고 M1 칩이라는 하나의 칩을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뭐 규모의 경제로서의 이득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 M1 칩이라는 게 애초에 뭐 데스크탑용이던 뭐 태블릿용이던 그냥 똑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그냥 다 쓸 용으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검용으로? 애플의 생각은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인텔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애플이 쏟아부었던 노력, 시간들, 뭐 출시 일자도 맞춰야 되죠. 네. 인텔 너네 10월에 그 신제품 칩 나와? 우리 10월에 신제품 내야 돼. 근데 인텔에서 못 낼 것 같은데. 하품하고 있어 봐. 그렇죠. 네. 그럼 애플이 그럼 작년이랑 또 비슷한 거. 맥북 똑같은 거 나오고 뭐 노트북 똑같은 거 나오고 뭐 그랬던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가 칩을 만들어서 우리 마일스톤에 맞게 칩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게 성능도 더 좋고 인텔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발표를 통해서 M1이라는 칩이 들어감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더 이상 애플 태블릿에 비벼볼 수조차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가 들어가요. 그쵸? 하지만 아이패드에 이번에 컴퓨터용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능의 차이가 비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CPU를 넣은 태블릿들은 또 단점들이 있다면서요. 뭐 발열이라던가. 그게 M1 칩에서 다 해결이 돼서 나온 거예요. 발열도 없고 배터리 효율도 좋은데 성능은 데스크탑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애플이 성공을 시킨 거죠. 그게 원래는 항상 충돌하는 거였는데 트레이드 오프처럼 그쵸. 그걸 해결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애플이 사실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대척점에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태블릿을 발표하는데 우리 여기다가 컴퓨터용 칩을 넣습니다. 그럼 사람들 다 이거 배터리가 뭐 1시간은 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다기보다는 절충안을 찾은 거겠죠. 그런 칩을 삼성에서 들고 나오면서 같이 태블릿을 발표한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 칩 설계 역량과 또 태블릿 설계 역량이랑 이게 다 뭔가 맞물려야 되거든요. 톱니바퀴처럼. 근데 그게 한 번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 애플이 발표를 하면서 M1 칩 만들어서 노트북 컴퓨터 만들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게 태블릿까지
얘네 컴퓨터만 노린 게 아니었네. 이거 하나 가지고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는 뭐냐면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2,497조 원이에요. 네. 사실 이 정도 회사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긴 적금만 드러나도 돈 잘 벌겠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몇십 년간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짓을 보면 사실 그 회사들 몇십 년 동안 1위였어요. 윈도우도 그렇고 인텔 칩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이렇게 막 진보적인 라인업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1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꽤 오랜 기간. 근데 애플은 지금 누가 봐도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데 거기서도 더 많은 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M1 칩이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박수를 받았지만 인텔과 결별한다고 했을 때 우려를 표하는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때 애플이 드디어 망조에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만큼 데스크탑 CPU를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에서 따라잡겠다고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진보적인 제품을 계속 내놓고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제품 라인업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애플의 행보에 다른 진영의 진보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삼성도 골머리 썩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뭐 컴퓨터에 인텔 칩 없으면 뭐 거의 못 뽑아내는 수준이고 이거를 바꾸자고 할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애플에서 자체 제작 칩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자기도 직접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또 아마존도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산업계가 지각병동하는 느낌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놀란 부분은 그거예요.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실험적인 행보를 계속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실험적인 행보가 대부분 성공적으로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애플은 본인들이 파는 모든 제품에 자사칩을 넣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뚜렷하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애플의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 판매하는 지금 가짓수가 몇 개 안 남지 않았나요? 이제 핸드폰 하나 남아있고 앞으로 만든 애플카 정도? 지금 핸드폰은 사실 A칩, M칩 말고 이제 A칩으로는 이미 자기들 칩을 쓰고 있고 애플카는 뭐 아직 뭐 안개구름인 것 같고 지금 남은 거는 데스크탑 컴퓨터 중에 약간 최고급형 진짜 기업들이 쓰는 진짜 영상 뭐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쓰는 제품 그건 아직 인텔 걸 쓰고 있어요. 거기를 아직 바꾸지 못했는데 뭐 조만간 거기도 바꾸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바꾸는 거는 사실 뭐 약간 도약이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활동의 연장선? 그쵸, 굳이 그쵸. 안 바꾼 거겠죠? 왜냐면 그렇게 팔리는 제품도 아니고 걔네는. 아니면 뭐 마일스톤이 있겠죠. 이때 이걸 발표하고 뭐 저걸 발표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애플이 자사칩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막 할수록 저는 좀 다른 기업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질 수 있는 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옛날에 갤럭시가 이제 뭐 세계 1위 스마트폰을 차지하고 했을 때 갤럭시가 이겼구나. 그치 이게 폐쇄된 것보다는 확실히 오픈된 게 세지라고 했는데 애플이 이번에 M1 칩으로 아주 모든 스마트폰 업계를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애플 제품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들이 경쟁을 할수록 제품은 좋아집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3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뭐 굳이 매년 바꿀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제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노트북이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5년? 6년? 그만큼을 못 쓴대요. 네. 제품이 느려지고 뭐 고장나고 해서. 5, 6년도 길다. 그래요? 응. 그렇군요. 저도 한 3년인가 2년 쓰고 바꿨는데. 그쵸. 옛날에는 뭐 노트북 2년, 3년 쓰고 핸드폰 막 1년, 2년이면 막 왜 이렇게 핸드폰을 오래 썼어? 막 스마트폰 왜 이렇게 오래 썼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점점 늘어나겠죠. 제품들이 좋아지면.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들한테도 좀 득이 되는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문 하나가 있는데 그 사회 전체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효용으로 보자면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칩이라든지 이런 걸 독점한 애플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선택권에 있어서? 네. 나중에 독점 시장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이 머리를 굴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례님이 오늘 되게 이제 애플 예찬론을 잘 네. 살펴주셨는데 이게 애플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지. 애플의 입장에서 그치. 너무 혁신적이고 우리 이제 돈 굳었고 이제 돈 엄청 잘 벌 수 있고 뭐 사실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제 제품들을 잘 선택해야 되고 좋은 제품들이 생태계에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우리 입장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또 삼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이게 과연 좋은 일만 남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도 조만간 필살기를 한번 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비슷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결정을요. 그렇죠. 이런 비용적인 혁신. 근데 뭐 아까 중간에 범례님이 이제 뭐 애플이 그 자리에까지 갔는데도 계속 이렇게 혁신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비자로서 뭣도 모르는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애플이 그렇게까지 막 좋은 성능과 좋은 어떤 혁신적인 이런 게 없으면 우선 너무 비싸요. 내가 그 돈 주고 그걸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갤럭시 탭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애플 가격을 보면서. 아 가격을 보면서.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갤럭시 탭 가격이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에어팟 프로가 30만 원대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싸게 사서 25에 샀는데 제가 사고 싶은 갤럭시 탭이 가장 저렴하게 사면 2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졸라 호구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바꾸려고 한 건데 근데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구매력과 구매해서 느끼는 효용을 따지면 그렇게 애플이 매력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예찬론 아닌 예찬론처럼 된 이유는 이제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이런 애플의 진보적인 발자국이 너무 신기한 거죠.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잘 팔리거든. 그치, 근데 그치. 왜 저런 실험적인 거를 공대생 마음 설레게 공대생 근데 진짜 범매님이 설레고 지금 눈이 표정만 막 봐도 반짝반짝하고 눈이 저렇게 빛나시는 분인지 우리 몰랐어요. 리액션이 너무 부족해 지금. 맞아. 아니야 이런 일반인의 시선 따라갔어. 좋아요. 일반인의 시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필살기를 가져왔을 때 또 저도 아마 좀 귀를 기울여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